월요일 점심은 콩나물 불고기에 계란국을 해먹었어요. 콩불에 들어갈 양파 채 썰어주고 당근 조금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갈라서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청양고추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볼에 돼지 앞다리살, 고추장, 고춧가루, 소주, 올리고당, 매실액,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추, 들기름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놔주세요. 그냥 바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재워놨다가 만들면 양념이 안까지 쏙 스며들어서 더욱더 맛있어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재워놓은 고기 넣어 센 불에서 달달달 볶아주다가 고기가 반 이상 익으면 중불로 줄여서 마저 완전히 다 익혀주고 삶은 콩나물 넣어서 골고루 섞이게 2분 정도 더 볶아주다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 들기름, 올리고당, 통깨, 대파, 청양고추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콩불만 먹으면 좀 허전하니까 계란국도 끓여줬어요. 대파 어슷어슷 썰어주고 당근이랑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고 볼에 계란을 곱게 풀어서 준비해주세요. 계란국도 마땅히 먹을 거 없고 끓일 거 없을 때 후다닥 끓이기 쉬운 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끓는 멸치 육수에 채 썬 양파와 당근 넣어주고 계란물을 둘러서 넣어주고 다진 마늘, 소주, 진간장 넣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가볍게 한번 저어주세요. 그래야 계란이 몽글몽글하니 예쁘게 나와요. 국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5분 정도 더 끓여주다가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고 대파랑 후추 넣고 한 번 더 부르르 끓여주세요. 밥 떠서 그 위에 콩불 듬뿍 올려서 한 입 가득 먹고 뜨거운 계란국 호로록 먹어주니 월요일부터 기분이 아주 산뜻해지더라고요. 저녁은 남은 콩불로 덮밥을 만들고 그냥 먹기 허전하니까 새송이버섯전을 만들었어요. 새송이버섯 두툼하니 길게 썰어준 다음 소금으로 밑간을 해놔주세요. 밀가루에 카레가루 조금 섞어주고 계란, 다진 마늘, 소금 넣고 계란물을 만든 뒤 밑간을 해놓은 새송이버섯에 밀가루, 계란물 순서로 묻혀주세요. 전 카레가루를 넣고 전을 부칠 때나 생선을 구울 때 항상 사용해요. 그러면 음식의 감칠맛도 올라가면서 생선의 비린내도 잡을 수 있거든요. 새송이버섯은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냥 부치기 허전해서 대파랑 홍고추를 이용해서 모양 한번 가볍게 내봤어요. 매콤한 콩불덮밥에 아삭하면서 고소한 새송이버섯전을 함께 먹으니까 궁합이 참 좋더라고요. 남은 계란 반죽은 돌돌 말아서 간단히 계란말이로 만들어줬어요. 화요일 점심은 콩나물 어묵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먹었어요. 끓는 멸치 육수에 콩나물 듬뿍 넣어주고 다진 마늘, 채 썬 사과거묵, 채 썬 양파 넣어주고 새우젓, 국간장, 소주, 고춧가루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다가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15분 정도 푹 끓여주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맞춰준 다음 청양고추, 대파, 후추를 넣고 부르르 끓여주세요. 얼큰한 국이 있으니 곁들여서 삼삼하게 먹을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대파 반으로 갈라서 쫑쫑 썰어주고 감자도 먹기 좋게 채 썰어주고 혹시 칼질할 때 재료가 안 넘어오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양을 좀 부풀리기 위해 양파와 당근 조금 더 채 썰어주고 협찬 들어왔었던 주부구단 햄 남은 것도 좀 넣어줬어요. 햄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주변에도 소분해서 나눠주고 저도 이제서야 다 먹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채 썬 감자와 다진 마늘, 소금 넣고 달달달 볶아주다가 감자가 살짝 투명해지면 중약불로 줄인 뒤 원하는 익힘 정도까지 계속 볶아주고
알맞게 익었으면 햄, 양파, 당근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볶아준 다음 들기름, 후추, 통깨, 대파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놓고 먹을 밑반찬으로 씻은 묵은지 볶음도 만들어줬어요. 묵은지 깨끗하게 씻고 물기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알맞게 잘라주고 팬에 기름 두른 뒤 씻은 묵은지 넣고 센 불로 가볍게 3분 정도 볶아주다가 멸치 육수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 국물 자작하게 졸여주고 국물이 자작하게 졸았으면 된장, 들깨가루, 버섯가루, 다진 마늘 넣고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들기름, 통깨, 쫑쫑 썬 대파, 채 썬 양파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저녁으로는 점심에 만든 국과 반찬에 남은 새송이 버섯으로 간장조림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두툼하게 썬 새송이 버섯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고 소주, 진간장, 매실액, 물엿,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중약불에서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골고루 잘 졸여질 수 있게 졸이는 중간에 한 번씩 위아래를 뒤집어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들기름과 쫑쫑 썬 대파를 살짝 뿌려준 뒤 1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얼큰한 콩나물 어묵국에 밥 말아서 반찬 이것저것 곁들여 먹을 때면 꼭 결혼 전에 엄마가 차려주던 정성스러운 저녁 밥상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수요일 점심은 남은 감자로 감자조림을 만들었어요. 감자, 당근, 양파를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다진 마늘과 소금을 살짝 넣고 센 불에서 3분 정도 볶아주다가 감자가 투명해지면 물과 진간장, 물엿, 설탕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고 다시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30분간 졸여주세요. 기름에 먼저 볶아주면 감자 모서리가 잘 부셔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들기름과 대파, 양파를 넣고 1, 2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좀 산뜻하고 아삭한 나물 반찬이 먹고 싶어서 새발나물로 무침도 만들었어요. 미나리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반면 새발나물은 1, 2,000원이면 많은 양을 살 수 있어서 겨울철에 종종 해먹는 나물 반찬이에요. 끓는 불에 30초 정도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준 다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들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고 모자란 간은 나중에 먹어보고 나서 소금으로 해주세요. 어제는 고춧가루 뿌려서 얼큰하게 콩나물국을 먹어서 그런지 담백한 어묵국이 땡기더라고요. 무 두툼하니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어묵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식자재 마트에서 어묵을 한 봉에 99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강어묵 한 봉이랑 종합어묵 한 봉을 사왔어요. 끓는 멸치 육수에 무 넣고 15분 정도 끓여서 물을 먼저 익혀준 다음 무가 익으면 어묵, 채 썬 양파와 당근, 다진 마늘, 진간장, 소주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 5분간 더 끓여주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전 어묵국에 청양고추를 넣어주는 스타일이라 애기 먹을 건 넣기 전에 미리 좀 떠놨어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고 한 번 더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지금 편집하면서 어묵국을 보니까 오늘은 김밥이랑 떡볶이 만들어서 함께 먹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관계로 오늘 저녁은 바지락 칼국수를 해먹을 거예요. 수요일 저녁은 닭이 좀 땡겨서 찜닭을 만들어 봤어요.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는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고 당근과 고구마도 한입 크기로 잘라준 뒤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깎아주세요.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고구마가 늘 있어서 아린이 간식으로도 구워주고 요리할 때도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닭과 소주를 넣고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센 불에서 데쳐주고,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건져낸 뒤 찬물로 가볍게 한번 헹궈내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볼에 물과 진간장, 물엿, 흑설탕, 소주, 굴소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추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고, 넓은 냄비에 물기를 뺀 닭과 양념장을 전부 넣어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끓여주고, 20분 뒤 건고추와 당근, 고구마를 넣고 중약불에서 15분간 더 끓여주세요. 저는 냉장고랑 수납장에 당면이랑 떡국떡이 어정쩡하게 남아서 털어서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양파, 청양고추, 들기름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이날 신랑이 엄청 맛있다고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고구마 등등 이런저런 사리들이 많이 들어가 양도 많아서 다음날까지 먹었어요. 목요일은 냉장고 남은 재료들을 처리하기 위한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팬에 기름 두른 뒤 채썬 사과거뭇과 다진 마늘 넣고 달달달 볶아주다가 물과 진간장, 물엿 넣고 자작하게 조리듯이 볶아주고, 골고루 자작하게 잘 볶아졌으면 채썬 당근과 양파, 들기름, 통깨를 넣고 가볍게 더 볶아주세요. 볼에 계란과 소금,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곱게 섞어주고, 전자레인지 용기에 옮겨 담아 물을 넣고 가볍게 한 번 더 섞어 전자레인지에 8분간 돌려주세요. 전날 담은 찜닭하고 부들부들한 계란찜 떠서 호로록하고 간단하게 먹었어요. 국 끓이기 귀찮으면 국물 자작하게 계란찜 만들어서 먹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자잘하게 남은 자투리 재료들로 야채튀김을 만들어서 우동하고 함께 먹었어요. 양파, 당근, 고구마를 살짝 두툼하고 길게 채 썰어주고, 냉장고에 남은 자잘한 재료들도 전부 넣어주세요. 저는 쌈 싸먹고 남은 깻잎하고 팽이버섯이 있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볼에 튀김가루와 물, 계란, 파슬리가루, 소금, 다진 마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저는 튀김옷이 두꺼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 묻는 듯 마는 듯하니 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튀김 반죽에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적당한 크기로 재료들을 집어넣고 튀겨주세요. 반죽이 묽어서 그냥 넣으니까 재료들이 풀려서 집게로 5초 정도 모양을 잡아줬어요. 혹시 반죽은 얇은데 모양을 잘 잡는 꿀팁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삭함을 위해 센 불로 예열해서 한 번 더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주세요. 끓는 물에 우동면을 넣고 면이 풀릴 때까지만 삶아주세요. 소스까지 직접 만들까 하다가 식자재에서 우동도 한 봉에 990원에 파는 거예요. 자주 먹지도 않는데 차라리 이게 더 저렴하겠다 싶어서 봉지 우동으로 사왔어요. 그릇에 우동면과 국물 부어서 고명을 올려주면 끝이에요. 튀김이랑 양이 좀 많아서 다 먹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마침 엄마가 아린이 보러 놀러 오셔서 남김없이 맛있게 싹싹 해치웠어요. 신랑은 튀김 비주얼이 좋다면서 먹기 전부터 군침 흘리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점심은 두부를 이용한 반찬을 해 먹었어요. 두부를 물에 5분 정도 데쳐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최대한 꾹꾹 눌러 제거해주고, 끓는 물에 쑥갓과 소금을 넣고 30초 정도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데친 쑥갓은 먹기 좋게 3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두부와 다진 마늘, 들깨가루, 국간장, 들기름,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통깨는 손으로 살짝 으깨서 넣어주면 훨씬 고소하면서 간간히 씹히는 맛도 있어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본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남은 두부는 두부구이를 만들었어요. 두부를 1cm 정도 두께로 살짝 두툼하게 잘라주고 양파, 당근, 청양고추, 대파는 잘게 다져서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고추나 대파는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대서 쫑쫑 썰어주면 굳이 다질 필요가 없어요. 볼에 다진 재료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진간장, 매실액, 설탕, 들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서 넣어준 뒤 두부를 넣고 중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전 사실 두부 요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들기름에 굽고 있는 두부를 보고 향을 맡고 있자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져요. 향긋하면서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쑥갓 두부무침에 두부구이까지 먹으니까 의도치 않게 밥을 적게 먹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은 시원한 생태탕을 끓여 먹었어요. 항상 시장 가면서 먹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선탕은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넓은 냄비에 무와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새우젓 넣고 버무려 5분 정도 재워놔주고 물을 넣어서 물을 먼저 익혀주고 무가 익으면 국간장, 진간장, 천일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다시 물이 끓어오르면 생태와 가게에서 서비스로 준 홍합과 바지락을 넣어주세요. 생선 가게에서 탕을 끓일 메인 재료를 사면 서비스로 이것저것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서비스도 양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다음 소주와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다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리고 생선탕을 끓일 때 생선 대가리는 꼭 넣어주세요. 생선 대가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두부도 조금 남겨놨다가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어슷썬 청양고추와 대파, 들기름을 살짝 넣고 부르르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에 넣는 듯 마는 듯하게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느끼한 맛은 전혀 없고 전체적인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줘요. 이날 생태탕이 얼마나 맛있던지 편집하는 지금도 군침이 도네요. 토요일은 쓰고 남은 무로 나물도 만들고 콩나물 무밥도 만들었어요. 무를 무생채처럼 적당히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무와 천일염, 설탕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절여주고 다 절인 무는 면보에 넣고 물기를 있는 힘껏 최대한 꼭 짜주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손목도 너무 아프고 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린이는 참 예쁜데 망가진 제 몸을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볼에 물기를 짠 무와 대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들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고 버무리고 나서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해주세요. 무생채도 맛있지만 무생채 나물도 꼬들꼬들하고 담백하니 정말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밑반찬으로 놓고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삭해버렸어요. 남은 무는 두툼하게 채 썰어서 무밥을 만들었어요. 그냥 무만 넣으려고 했는데 냉장고 야채칸 처 구석에 표고버섯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넣고 밥을 할 때는 밥물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만 잡아주세요.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다 된 밥은 한 번 뒤적여준 뒤 접시에 먹을 만큼 옮겨 담아주고 삶은 콩나물과 계란, 두부구이에 만들었던 양념장을 넣고 쓱쓱 비벼주세요. 콩나물을 삶아서 통에 보관하고
밥에 비벼 먹거나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나물 반찬을 만들었을 때보다 보관 기간도 훨씬 길어서 자주 이 보관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요일 점심은 입맛도 없고 마땅히 뭘 하기도 귀찮아서 청양고추를 넣고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청양고추와 당근은 잘게 다져주고 계란은 곱게 풀어서 지단을 만들어 주세요. 전 냉장고에 항상 단무지가 있어서 단무지도 조금 다져줬어요. 그리고 계란은 1cm 정도 두께로 길게 잘라주세요. 볼에 밥과 다진 재료, 들기름 듬뿍,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청양고추 김밥은 들기름이 좀 많은가 싶을 정도로 넣어줘야 맛있거든요. 김 위에 양념한 밥을 넓게 골고루 펼쳐서 깔아주고 계란을 올려준 뒤 당겨가면서 팽팽하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다 만 김밥은 들기름을 슥슥 발라준 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여러분, 이 김밥은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별건 없는데 자꾸 당기는 맛이 있어서 자꾸만 먹게 되고 자꾸만 생각나요. 저녁은 꼬막을 사서 전도 부쳐 먹고 남은 양념장으로 비빔밥도 먹었어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꼬막과 소주를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꼬막을 건져내 찬물로 가볍게 한번 샤워를 해주고 꼬막전과 비빔밥에 쓸 꼬막은 알맹이만 골라내주고 숙회로 먹을 건 껍질을 반만 까주세요. 꼬막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꼬막을 삶아서 전으로 부쳐 먹으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꼬막을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꼬막 주문해서 3가지 요리나 해먹었네요. 조개류는 인터넷에서 산지 직송으로 직접 구입하는 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오늘은 4만원으로 3인 가족이 외식 없이 맛있는 일주일 집밥을 해먹어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